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오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세 명이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혹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혹은 깊은 교훈을 받았던 소설에 대해서 말해보고 왜 재미있게 읽었는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첫 번째, 장 작가님의 여러 가지 소설이 있어서 한 가지를 꼽기 뭐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소설이라 그러긴 뭐하고 네. 진짜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네. 제일 그냥 재밌게 감명 깊게 네. 읽었던 소설 하나 딱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드래곤 라자를 드래곤 라자. 얘기를 하자면 뭐 나 근데 그거 아직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나 그래? 분명 1회독을 했거든. 근데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어떤 아저씨의 헛소리 같은 내용이에요. 왜 마음에 들었어? 그 아저씨가 쓰는 분위기 자체가 질감이 네. 좋았고 그런 느낌은 있었어. 근데 어쨌든 글이라는 건 어차피 분위기라는 거기 때문에 예술 터치도 그렇지만 글 자체도 그렇고 자기가 일정한 분위기랑 뉘앙스를 낼 수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도출해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영도의 처녀작이었고 처음 연재를 해서 그만큼 인기를 얻었던 글이기도 하고, 사실 연기에서 송강호를 뽑는 것만큼이나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를 뽑는 것만큼이나 그냥 대표적인 일이기도 하고, 네, 그쵸. 저는 재밌게 읽었죠. 살인의 추억이라는 드래곤 라자. 그 예전에 전편에서 말했을 때 1세대 명작들을 한꺼번에 후루룩 읽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었고, 분명히 드래곤 라자.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의 첫 작품이고 판타지 소설이었고, 대표적인 판타지의 이제 형식들, 설정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지어졌고, 던전 앤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서양 어떤 그런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설정집 같은 게 있는데, 작품들, 게임인지 그런 거를 대충 따라서 그냥 메이저한 어떤 판타지 소설을 하나 적어냈고, 뭐 일본에는 로도스도 전기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처럼.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 자체도 좀 한국적이기도 하고, 아까 아저씨의 헛소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소설이라는 거는 개인의 일상을 담는 거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삶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작가의 캐릭터성이 작품에 잘 묻어난다. 그럼 사실 인류 작품이라는 거죠. 그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인간성까지 추측을 할 수 있다. 역추적해서 작가의 인간상을 그려낼 수 있다. 그 정도로 인간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명작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 인간이 그렇게 좋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몇 살이었죠? 쓸 때? 그때 모르겠네요. 30살? 저도 정확하게 나이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가? 그치? 가자. 그치.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또 많은 자기류의 소설들을 많이 냈고,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분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작가가 얼마나 자기만의 상상에 지금 몰입하고 있느냐랑도 결국 일치하는 거잖아요. 맞지, 분위기를 내려면 사실 몰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노란색을 보고 노란색에 심취해서 그려내야 독자한테 그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게 안 되면은 안 쓰지더라고. 네, 그 원본 노란색이 제일 진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상상하면서 그리는 게 덜 진하고, 독자가 느끼는 최종적인 노란색이 가장 옅어지는 건데, 그렇지. 네, 그 마지막에 있는 결과물이 어떤 분위기가 좀 그 스포일러를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결말이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었는데, 후치가 아버지가 어떤 드래곤이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병사로서 차출이 되어서 기억나. 악령을 무찌르러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저도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뭐 그 악령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맞아. 그냥 풀어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맞아. 그냥 아버지가 어떤 그냥 꿈이라도 한번 꾸고 난 것 같은 그냥 그런 것 같은 결말로 마무리 지어지고, 그냥 판타지라는 주제에 사실 잘 어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한바탕 꿈이라는 게 한여름밤의 꿈 그런 거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그 분위기 자체도 녹아들어서 젖어들어서 그 작가가 좋아하는 그 판타지의 분위기들 있잖아요. 중세 설정들, 엘프가 나오고 어떤 반지의 제왕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역사를 가진 어떤 예, 향기를 좀 이렇게 풍기면서 자기들만의 문화도 좀 보여주고 어떤 시를 읊기도 하고, 약간 그랬던 이런 것 같아. 약간 이런 모험담 분위기들이 알아요? 드래곤 란자? 그럴 수 있습니다. 90년대 때인지 우리 A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네, 90년대 때인가 아무튼 그때일 텐데, 사실 그 드래곤 라자도 사실 클래식이나 순수 문학
소설들에 비하면은 좀 장르 소설이기도 하고 아, 그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고는 절대 말 못할 약간 그냥 그런 소설이긴 한데 그래도 장르 소설의 지금의 한국의 장르 소설 업계를 좀 어쨌든 토대를 세운 그런 작품이니까 뭐 그게 대단히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저한테 뭐 해준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냥 제가 재료로 삼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들이 조금씩 있는데 드래곤 라자는 그런 재료로 들어갈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작품이었고 네, 장르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작품이 1등이라고 대답할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장 작가님이 제일 감명 깊게 읽은, 감명 깊게가 아니고 뭐랄까요, 그냥 좋은 소설? 마음에 드는 소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래곤 라자는 내가 네. 땡땡땡으로 생각하는 소설이다 할 때 이 땡땡땡에는 뭐가 들어가요? 한국 판타지 소설 중에서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그래도 꼽을 만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것 중에 네, 유명한 판타지 소설들 중에서 드래곤 라자를 네. 우리 장 작가님의 인생에서 좀 네.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고 네. 그 이유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네. 두 번째 이유는 판타지 소설계에 그래도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서 네, 그리고 정석을 따르고 있고 세 번째는? 딱히 없는데 뭐 두 번째만 하죠. 두 번째. 그러면.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오. 드래곤 라자 뭐 재밌죠. 그런데 지금 읽기는 살짝 루즈한 감이 있긴 해요. 네 맞아. 네. 그 루즈한 게 사실 그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맞아. 그렇지, 마지막에 그렇지. 평론가들이 드래곤 라자의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루즈함. 그래, 네, 그걸 하나 꼽을 정도로 맞아요.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냥 뭐 여가 시간에 읽을 판타지 소설로서는 분위기가 괜찮았고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재밌을 이제- 것 같네요. 근데 읽지는 마. 조금 취향 많이 타서 음. 나중에 뭐 시간이 될 때 한 네. 번쯤 보는 거 정말 좋은데 네. 찾아서 읽기에는 뭔가 좀 벽이 있다 그러네. 옛날 거긴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쨌든 네. 쓰고 싶은 소설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거의 그쵸, 재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작품들을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지 딱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맞아요. 굳이 뭐 안 봐도 되고 뭐 상관없죠 별로. 약간 명작 느낌으로.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거기에 그 재료가 있나 해서 좀 찾아본. 자, 그다음 이제 A 씨의 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소설을 제일 감명 깊게 혹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아가지고 좀 고르는 기준도 그렇고 그냥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그냥 좀 그 중에서도 루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되게 골라서 읽어서 되게 그냥 제목만 훑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난 뭐 그 중에서도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좀 좋아해요. 대중적인 취향이신데. 네. 그래서 좀 재미없거나 그러면은 그냥 안 읽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뭐 자기 네. 시간 들여서 읽는데 재미라도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저는 향수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향수. 쥐스킨트? 맞아요. 파트리크 파트리- 쥐스킨트. 맞아요. 저자명이요? 네. 네, 맞아요. 영화 요시인에서 맨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건 봤어요. 영화. 향수요. 재밌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거? 네, 다 그거 꽤 읽었어요. 두꺼운 걸로 아는데. 네, 그냥 다른 소설에 비해서는 좀 평범했던 것 같긴 해요. 향수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세 요즘 문장. 세 줄 요약이 유행이니까. 그쵸. 세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주인공은 사이코패스고 오케이. 그 향수를 되게 좋아했던가? 뭔가 향수를 미쳐 있었죠. 미쳐 있었죠. 네. 그쵸. 되게 좋아했어서 그걸 향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향수 그렇죠. 제조사 그런 거. 조향사. 조향사. 네. 그리고 주인공은 향수에 미쳐 있는 사이코패스였다. 음,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여자를 가져다가 데려다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겠다고 그 여자들 가죽 벗기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주인공은 향수에 향수. 미친 사이코패스 조향사였고 최고의 최고의 향수를 향수를 만들기 위해 여자들을 잡아서 향수를 만들었고 음.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저는 영화에서 볼 때는 잡아먹힌다고 그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서 자기 몸에 뿌려서 자기 맞아요. 죽지 않나? 그랬던 것 같아요. 향수에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자극적인 묘사들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자극적인 묘사들? 네. 예를 들면? 자극적인 상황과 자극적인 묘사. 어, 그 약간 서스펜스를 그쵸. 그 막 몰래 맞아. 쌍둥이인가? 여자를 잡아서 파티하는데 정원에서 막 향수 만들고 저는 맞아요. 영화로만 봐서 모르는데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 만든다고 막 끓이고 뭐 하는데 그런 묘사들이 네.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네, 되게 자극적이고 영화로 만들만 했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보셨어요, 향수? 네, 영화도 봤는데 뭐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랑 소설 책이 중에. 더 마음에 들었던 책이 것 더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책이 더 잔인해서. 네, 책이 더 잔인해서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네. 아, 이런 책들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 향수가 제일 자극적이고 마음에 좀, 들었어요. 네. 그럼 우리 A 씨 인생에 있어서 향수라는 소설이 제일 재밌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향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그럼 그게 다른 향수지 뭐. 것들은 또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향수가 자극적이어서 제일 기억이 잘 나고 네. 재밌었다. 네. 그 이유는 자극적이어서. 자극적이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막 맞아요. 심심한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런 거 되게 잔잔한 소설들 있잖아. 맞아요. 그런 거는 뭐 봤었나? 하다가 몇 줄 읽어보고 아 봤었네 이러고 덮잖아. 근데 향수는 펴자마자 이야 봤다. 강렬하게 오니까 오늘 강렬함을 좋아하는구나. 요즘 나오는 소설 중에서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오, 있긴 한데 네. 뭔가 좀처럼 향수만한 임팩트를 가진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문체를 임팩트 있게 진짜 가져가는 좀 게 많이 궁금하다. 없긴 해요. 나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향수. 좀 따옴표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다운표? 대화 대화에. 대화상 네.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좀 답답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고전인가 싶은 그런 고전 느낌이 맞죠? 있는데 네, 고전 맞죠.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드래곤 라자보다는 자극적인. 되게 근데 취향이 이렇게 딱 갈리네요. 이쪽은 되게 뭔가 판타지. 잔잔한 판타지. 이쪽은 막 죽이고 막 삶고 막 찌고 막. 딴 얘기인데? 네. 딴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삶과 정반대로 이제 예술적 취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어제 생각해요? 조용하게 사는 사람은 약간 락 음악 같은 걸 즐긴다던가 아니면 자기 평소 삶이 너무 시끄럽고 험난한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좀 음악 안 듣나?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용한 경음악을 듣는다거나 일상생활 너무 아.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해요? 오. 그런 게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이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류의 이론도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되게 그냥 평소에 있을 때도 좀 입버릇이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거라서 되게 맞아. 좀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그러는데 별로 회사 생활이나 그런 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죠.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거에 좀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향수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꽤 자극적이에요. 재밌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네요. 네. 김 작가님은 어떤 책이 제일 인상 깊고 재미있으셨을까요? 인상 깊고 재밌는 소설. 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암구랑? 암구랑 알아요? 암구랑? 단테스 나오는 거? 에드몽 단테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원탑 소설입니다. 그 뒤를 잇는 하얀 늑대들 그런 판타지 소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네. 몬테크리스토 백작. 너의 정서의 어떤 취향 저격 집합체네. 그치. 그게 뒤마? 알렉산드르 뒤마가 썼잖아요. 근데 당대에도 엄청 잘 썼대잖아. 그게 일일 연재로 했는데 그거 왜 안 올라오냐고 막 항의 편지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 재밌더라고. 알아요, 내용? 아니요, 안 봤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네. 이거 세 줄 요약을 하면은 에드몽 단테스라는 되게 유능하고 유망한 선원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시기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모함을 받아서 갇혀, 감옥에. 한 줄 요약이 아니네. 하여튼 에드몽 단테스라는 선원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파리스 신부라는 뭔가 개쩌는 친구를 만나서 무슨 훈련을 받고 영어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되게 엄친아가 돼요. 그리고 파리스 신부가 알려준 보물 지도를 갖고 탈출해서 몬테크리스토라는 섬을 사고 백작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모함한 친구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약혼녀를 되찾는 세 줄 요약을 재밌네. 하는. 네. 재밌네요. 완전 현대 판타지로 써도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 그럼요. 그 정도의 어떤 저는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커트 보니건 그 제오도살장 그거 쓴 사람이 이게 되게 인기 있는 플롯이래요. 구덩이에 빠진 남자라고 처음에 완전히 위기로 이렇게 네.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기어 나오는 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배트맨. 그런 거 좋아하는 이야기 유형이래요. 근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딱 그런 유형이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인공이 막 아주 그냥 바닥 끝까지 내려 박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 그렇게 모함을 받을 때가 결혼식장이었어.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려고 와서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감옥이 그냥 감옥도 아니고 막 무슨 무인도에 본 것 같아. 흉악범들만 가둬놓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종신형이다 이런 소리 듣고 밥도 막 쥐랑 같이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어 나오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복수를 하는데 복수도 좀 이렇게 꺼적지근해요. 몽테규? 아닌데 네. 이거는 로미오인데 하여튼 원수가 크게 두 명이 있는데 네. 그 한 명은 은행원이고 한 명은 귀족이야. 얘 페르낭디트랑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는 은행가인데 얘한테도 복수하고 페르낭디트한테도 복수하는데 얘가 약혼녀랑 결혼을 해. 자기 약혼녀랑.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 아. 막시밀리안? 음. 이름 다 기억나네. 음. 막시밀리안은 애를 낳아. 근데 막시밀리안이 얘 애인 줄 모르고 잘해줘. 음. 근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얘한테는 복수라고 죽이는데 막시밀리안한테는 그냥 보내줘요.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났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약혼 여의 아이기도 하니까. 그쵸. 그리고 약혼녀랑 막시밀리안을 떠나 더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너무 재밌었죠. 소설은 이제 네. 인간의 갓난 신고를 그려내는 건데, 아 그쵸. 근데 이제 얘는 신이 너무 고가 너무 빡셌어. 근데 어쨌든 모든 이제 걸. 그 성취하는 그 과정을 그려내야 되는 아 건데, 그쵸. 이제 음. 평범한 일반인에서 성취를 네. 그려내려고 끝까지 올라가면은 그 끝 지점을 뭐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아 맞지 애매하잖아요. 맞지. 뭐 황제 그 이상을 그려내기도 좀 너무 막대한 스케일이 되는데, 아예 그냥 바닥에 내려꽂고 가장 끌어올리는 쉬운 게. 지점은 성취 과정을 그려내기 위해서 밑바닥을 크게 맞아요. 사가지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내는 게, 음. 근데 진짜로 아주 풍부하게 묘사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최악의 밑바닥을 그린 다음에 음. 그 위쪽으로도 이제 맞아. 어마어마하게 그걸 너무 잘했어. 음. 그래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소설은 음. 몬테크리스토 백작이고 음. 이유는 단 한 가지. 재밌었다. 그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명이 좋아하는 소설, 재밌게 읽은 소설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네. 뭐 따로 또 할 얘기 있나요? 혹시? 뭐 세 가지 하나씩 네. 아니더라도 그냥 네. 좋아하는 책 나누고 싶은 좋아하는 책 책? 얘기 있으면 아 그래요? 한두 가지 더 얘기해. 아 그럴까요? 그럼 추천하는 책으로 해볼까요? 추천이요. 얘는 드래곤 라자, 향수, 향수? 몬테크리스토 백작. 좋아하는 소설 끝이고 이제 간단하게 추천하는 소설과 간단한 이유 한 번씩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장 작가님부터. 난 최근에 보고 있는 음. 망겜에 갇힌 고인물이라는 아 만겜에 갇힌 고인물. 소설인데, 이거는 이제 판타지 소설. 예전에 이제 다술이라고 음. 내가 처음 판타지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음. 고시되는 사이트인 건데, 작가 사이트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서 알았던 사람들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인터넷상의 지인들이었지만 어차피 글쟁이들이었기 때문에 소통도 되게 편했고, 커뮤니티에서 글로만 말하는 건데도 이제 상세하게 서로의 어떤 분위기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 다 교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쓰러도 실제로 잘 쓰는 사람들이었고 피드백도 서로 많이 나눠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 좋은 거 왜 너만 했냐? 뭐 너한테 계속 말했을걸? 다술 얘기 너한테 했을걸 계속 아마. 아니야 나 못 들어. 나 그때 네가 맨 처음에 옛날에 처음 말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 아 그래? 나는 네가 문피아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문피아의 어떤 자매결연 사이트 그런 거라서. 아 그래? 모기가 그럼 뭐 했겠다. 내가 기억 못하는 거겠다. 하여튼 몇 번 그래서. 말했어. 어쨌든 그때 사람들을 찾고 싶어서 이제 글을 써서 올리는 것도 좀 있는 건데, 출간을 하고 살생금지라는 닉네임을 그 사람들이 아니까. 한번 말해줘. 뭐 말해줘. 찾는다며. 아 그죠. 근데 좀 어쨌든 뭐 책으로 찾을게요. 책으로 찾. 살생금지라는 닉네임 다술에서 활동하신 분이고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존나 쪽팔리네. 네, 그래 내가 대신 말해줬잖아. 왜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날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 얼굴 보여준 적은 한 번 정도.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쨌든. 만겜에 갇힌 고인물을 추천하고. 그때 알던 이제 사람인데, 네. 내가 최근에 점퍼 썼잖아. 네. 너한테 말했었잖아. 그치. 점퍼 쓰다가 찾았다고. 연결됐다고. 어쨌든 그 당시에 썼던 사람들은 글 잘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서 봤는데 여전히 잘 쓰시더라고. 우리 어쨌든 이제 필명을 채엔이라고 하는 건이라는 글쟁이신데, 되게 잘 쓰고, 내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꼽자면은 네이버 시리즈 이런 데서 연재됐던 것들 중에는 뭐 납골당의 어린 왕자나 재밌지. 그 백수귀족 작가라고 있어.
킬 더 드래곤이나 뭐 아 재밌지. 이런 거 쓴 사람인데 그거랑 또 환생좌 그리고 전생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두 개는 안 봤어. 어쨌든 재밌다 하더라. 그게 제일 많이 팔리고 간판 작품들인 거야. 드라마로 치면 뭐 송강호 이런 사람들처럼 그 업계의 간판인 건데 그것들보다 난 좀 더 낫다고 생각했고 만겜에 갇힌 고인물이. 그 정도야? 되게 어쨌든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을 따르는 이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 돈을 그런 게 롱런하지. 반짝이 아니라 반짝반짝. 난 지금 한 500화 넘는데 한 기네. 400화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어가지고 옛날 고전 게임 같은 거 그런 걸 모티브로 하고 있어서 게임류의 마니아나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 난 그런 쪽은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봤는데 설정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그냥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글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추천한다. 묘사도 깔끔하고 필력도 좋은 사람인 건 내가 알고 스케일도 방대하고 또 뒤로 가면서 점점 얘기도 좀 풀어지면서 작가의 속내 같은 거나 좀 깊은 문장들도 드러나면서 좀 재미가 더해지고 있어서 완결 나면 또 좀 한번 몰아서 더 봐야지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만겜에 갇힌 고인물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주셨고요. 우리 이제 A씨의 추천 소설은? 생각 안 했어 아직? 네. 그래요? 그냥 제가 할까요 그럼? 네. 먼저 할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도 웹소설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읽고 있는 건 딱히 없고 제 추천은 하얀 늑대들. 네. 그거 정말 재밌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1위면 하얀 늑대들은 2위예요. 그리고 혹시 그 드래곤 레이디? 그거 아시나? 알지. 김철권 작가 전작. 네, 맞아요. SKT 전작. 맞아요. 이거 두 개는 제 취향이긴 한데 추천드립니다. 하얀 늑대들은 그냥 약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졌고 작가가 누구예요? 윤현승. 이것도 판타지 소설이에요. 두 번째 드래곤 레이디는 이것도 약한 사람이 지킬 게 있으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표현한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런 소설이에요. 꼽고 보니까 되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네요. 네. 약한 사람이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걸 좀 좋아하네요. 네. 내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 소설을 추천드립니다. 하얀 늑대들 그리고 뭐였지?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 하얀 늑대들, 드래곤 레이디. 좀 세 개네요. 세 개 추천드립니다. A씨 잘했네요. 일단 향수 추천이고 네, 향수 향수 추천은 일단 제 마음에 추천이고. 딱 들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읽은 걸 더듬어 봤는데 미궁이라는 게 있는 미국 누가 누가 쓴 썼어요? 건데요? 일본 작가 나카무라 후미노리? 오, 네네. 그런- 이름 긴데? 네. 줄이 옛날에 썼던 옛날 그걸- 책이에요? 네 조금 개정한 80년? 거? 80년대 정도에 썼던 걸 다시 개정했는데 이것도 좀 재미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고 오케이. 잔인하고 기록됐어. 야해요. 오케이. 미국. 네, 조금 이렇게 스포일러 해줄 수 있어요? 조금 네. 그 분위기는 네. 인간 실격, 인간 실격? 그 다자이오사무. 다다이오사무 인간 실격 같은 느낌이고 약간 그 주인공이 살짝 중2병이면서 우울한데 거기서 더 좀 잔인하고도 야한 묘사도 있어가지고 페이트의 원류가 되는 진짜 그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인공이 혼자 막 탐정놀이 하면서 찾아가는 얼반 판타지, 네. 얼반 스릴러. 그러네. 찾아요? 그래서 찾긴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도록 하고 미궁. 미궁. 자 이제 한번 그럼 책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제목만 한번 말씀해 주실게요. 추천 책은? 드래곤 라자랑 만겜에 갇힌 고인물. 추천 책은? 향수랑 미궁. 추천 책은? 몬테크리스토 백작, 하얀 늑대들, 드래곤 레이디. 시간이 많이 나시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고 뭐 이런 책들 아니라도 읽은 책은 많으니까 네, 필요해 읽고 싶은 책, 보시고. 읽고 싶은 책 읽으시면 됩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더 할 말 없습니까? 딱 좋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